자, 송민아입니다. 오늘 우리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 법무팀장님을 다시 한 번 더 소환했습니다. 저번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일단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 그리고 속이지 마라. 속이면 안 된다. 네, 부모든 누구든 속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라. 아직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계시고요. 네,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자녀 말고 우리 동년배들, 우리 친구들, 우리 40대 후반 in the late 40, 40대 후반에서 또 50대 또 제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주옥 같은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 요즘 나이가 많이 어려졌는데 여러 가지로 참 사회가 빠르게 급변하고 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 한쪽 뇌는 회사에서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하는 반면에 또 한쪽 뇌는 회사 잘리면 뭐 하지? 뭐 이런 걸 계속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한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말씀을 한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전문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본인 주변에 또 법무 팀장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케이스 그런 걸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되신 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회자께님께서 말씀하신 뭐 준비 안 되신 분도 있고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까? 이야, 어떤 뭐냐면 준비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50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다 틀리죠. 뭐 고민도 틀리고 근데 그거는요 지금의 내 상황과 경제력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컨대 준비를 되게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안 돼요. 예컨대 공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50 다 넘었어. 뭐 공장에서 정말 막노동하고 그 사람이 50 이후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이 준비를 못하죠. 맞습니다. 아예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질문하신 분은 뭘 깔고 있냐면 나랑 비슷한 레벨의 수준,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공감대 별로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 사회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총 버는 뭐 GDP든지 뭐 1인당 뭐 GNP든지 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거의 한 상위 10% 안에는 총 자산을 했을 때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맞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일부에 대해서 주변만 보니까 결국은 50 이후에 제2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 남들하고 똑같이 나 50대면은 그래 뭐 저기 소일거리 하지 뭐 부동산 중개 따서 그냥 소소하게 이런 거 좀 해보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저기 치킨집이나 차려볼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자체가 가진 사람들 고민이에요. 그 고민 자체가 이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치킨집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요 그냥 아주 그냥 라이브하게 제 상황을 얘기를 하면 뭐 여기 사회자님께서 저를 뭐 많이 봤지만 오래 봐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는 50 이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걸 뭘 생각하고 있냐 정말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몇 가지요? 진짜입니다. 요거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현실의 벽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팀장 오래 하셨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네. 지금 얘기를 해주신다. 현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물론 왜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이제 막 넘었고 네. 이제 큰 애가 중학교 중학생, 네. 2학년이에요. 이제 곧 네. 3학년 됩니다. 네. 그리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지금 제가 네. 정년을 다녀도요. 네. 정년을 다녀도 큰 애가 작은 애가 대학을 못 들어갈 나이가 아니에요. 작은 애가 정년까지 해도 대학교를 못 얼마나 가요. 빡빡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허울 좋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허울 좋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같은 회사 다니고 예,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자산으로 따진다면 네. 저 하위 10% 안에 든다고 제가 감히 아니 정말입니다. 그건 아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뭐. 아니야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하위 10% 안에 든다고 제가 이게. 상황을 정확히는 아니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제가 하위 10% 안에 든 제가 무슨 퇴직을 하면 뭘 할까 고민하냐면 저희 그냥 제가 이런 고민을 제 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제가 뭘 할지는 고민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자식한테 속이지 말아야 돼. 제가 설마 여기 이걸 듣는 청취자들을 속이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 저기 전편에서 말씀 주셨지만 자식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속이지 말라 뭐 그런 걸 늘 염두에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사실을 염두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제가 뭐 대기업에 오래 근무하고 경력도 오래됐지만 사실 당장 한두 달 내지 뭐 1, 2년 안에 회사를 잘리게 됐거나 뭐 퇴직했을 경우에 사실은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 냉정하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해요. 네. 중소기업이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갑니다. 왜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렇게 갔던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소기업도요 월급이 싸도 나이 많은 사람 안 뽑아요. 아 일단 나이 예. 나이라는 게 사람 참 안 무섭습니다. 뽑아요. 제가 월급을 네.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단 채용을 약간 거부하는 게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업무적인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데 그런 게 다 싸그리 무시당하고 나이 하나로 지금 맞습니다. 재취업에 큰 굉장히 허들이 어렵습니다. 되는 거죠.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법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작은 기업에서 법무가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뭐 말씀해주신 법무팀장 잔뼈가 굵으신데 예. 작은 기업에서는 법무 법무가 자체가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 같은 큰 그렇죠. 기업에서의 그런 송사가 많지. 예. 그럼 큰 기업은 큰 이슈가 기업에서는 저를 왜 뽑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워낙 잘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재취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뭐 능력이 있든 예. 뭐 그 사람의 그거는- 과거 커리어가 어떻게 됐든 예, 간에 네, 네. 50 이후에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그 수평적 예. 입장 그러니까 또는 이제 기업에서 제가 들어가는 고민했던 거는 건 그래요. 저도 네. 사실 50 이후의 삶을 고민할 때 네. 정말 냉정하게 볼 때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그냥 여러 회사들을 뭐 법무 뽑는다는 여러 회사를 잡코리아에서 찔러봤어요. 아 실제로 또 실제로. 해보셨군요. 예. 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아 정말 완벽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락이 연락- 없답니다. 예, 실제로 네, 안 합니다. 현실이고요.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재취업을 주변에 뭐 이런 얘기 해요. 야, 너는 그래도 법무 경력이 오래됐고 좀 눈높이 낮추고 중소기업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주변에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지금 이게 최근에 그렇죠. 예. 그리고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것 중에 정말 내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 내가 했던 일을 계속 끌고 가서 뭔가 이 커리어를 갖고서 뭔가 회사를 다시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아, 네. 그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커리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커리어를 바꿔야 예, 완전 바꾸는 그래야지 건데, 살아남을 근데 수 결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가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입니까? 예, 서비스 업종이 네, 몰랐습니다. 국민의 80%가 서비스 업종입니다. 아 그래서 실제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냉정한 것은 식당에서 서빙 본다든가 식당에서 예, 서빙 예, 정말 그렇습니다. 뭐 네. 편의점 편의점을 알바를 하나 차린다든지 아니 아까 있잖아요. 차리는 건 돈이 있어 차리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정말 그 높이를 저도 믿을 수 없지만 자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없다고 하죠. 보시면 되고요. 그 네.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말씀드리죠. 정말 실제로 제 고민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뽑습니다. 실제로 뽑아요. 거기서 공장에서? 단순 조립 업무라는 걸 단순 뽑아요. 조립 업무. 그런 거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또 물류 택배 그렇죠. 물류센터 그런 거 같은 가능하고요. 쿠팡이나 뭐 실제로 가능하고. 그런 그러니까 쪽에서 사실은 가능하고. 냉정하게 자기의 위치를 보면 내가 어디 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면 늘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1차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3교대, 아니 12부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작해서 스페어예요? 아니면 뭐 법인 차량이에요? 다 물어보면 왜? 스페어가 뭐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 개인 택시는 3일에 한 번씩 저기 쉬었고 이틀이라고 하루를 쉰 거죠. 그 다음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1일 일하고 12일째 되는 날 쉬었어요. 그럼 그 쉬는 날 일을 하는 걸 스페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남는 시간 또 일을 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묻습니다. 왜냐면 제가 퇴직하고 해야 될 일 중에 고려한 것 중에 택시 기사도 있거든요. 지금 현직 대기업 법무팀장님께서 택시 기사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듣는 분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50 이후에 뭔가 뭐 빵집을 차리고 아니면 뭔가 자산을 늘려서 뭔가 하고 이런 사람들은 5% 미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95%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준비 안 되고 비슷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인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업종을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택시 기사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을 고려한다는 건 사실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업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지금 사실 머리를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러지 않고 그냥 몸으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일일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50의 삶을 막연히 준비하지 말고 지금 다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커리어를 연장해서 정말 다른 데 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그렇죠.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놀아도 되고 사업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해보면 현실을 더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춰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 다닐 때.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거. 자기가 몰랐던 것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쭉 뽑은 것 중에서 내가 50에 뭘 할까 뽑은 것들 중에서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조그맣게 집에서 공부방을 차려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생각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 알아보면 애들이 또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가기 싫대요.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공부도 배우기 싫다. 너무 그런 것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솔직히 어떤 메일이 제일 많이 오냐면요. 그 삼성생명인 이런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모집. 보험 중개. 너가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오래 한 직장생활과 아는 사람을 가지고 보험 모집하라고. 그동안의 회사 경력을 바탕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 접해 보시겠지만 친인척이나 또는 예전에 직장 동료들 중에 그쪽 길로 가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한 분씩은 다 계실 텐데 또 좀 이렇게 부탁하면 또 거절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하나씩 들어주곤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그것도 사실 뭐 이렇게 사실 좀 그렇죠.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구급 공무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구급 공무원 55세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뭐 한 직장 생활에서 하면은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은 꾸준히 준비를 해야 돼요. 구급 공무원도 5년에서 6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다는 전제하에 5년 6년은 꾸준히 준비를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현실을 직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언을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쉽게 뭐 치킨집이나 하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사실은 선택된 일부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공 보장도 없고요. 막연하게 50대면 저기 제2의 삶을 준비하고 배부른 소리다 이것도. 사실 왜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준비 자체가 너무 힘든 현실이에요. 그럼요. 당장 내가 2달, 석 달만 안 벌면 집안 경제가 무너지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쉬면서 제2의 삶을 준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네. 그 정말 왜 사람들이 얼만큼 어렵게 사는 거를 주변에 접해야 되는데 그걸 접하지 않으신 사회자님께서 쉽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을 아는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업을 25년 직장 생활을 저도 당장 한 달, 두 달 버티기가 어려워서 뭘 할지를 지금부터도 예전부터 고민하고 심지어 택시기사를 빨리 정말 급하게 빨리 제일 많이 모집한 게 택시기사다 보니까 택시기사라도 빨리 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겠다 당장은 뭐 힘들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건 실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처한 환경에 맞춰서 정말 뭘 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단지 그리고 남들한테 조언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받더라도 도움되는 조언을 받아라. 정말 자기 사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렵다는 것을 상황이 이렇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 내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것을 겪어본 사람과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50대를 겪고 60대 된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 사정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뭐 그런 뭐 경제적 여건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그런 입장과 그 상황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된다. 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빨리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내가 몇 달 안 벌려서 우리 가족이 내가 얼마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사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런 것들 빨리 깨닫고 그럼 내가 당장 뭐 몇 달 일 안 하면 대출금 어떻게 갚아내지? 이런 현실 빨리 깨닫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찔러보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찔러보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좀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지 관심 분야를 찾으면서 조금씩 접해보고 거기서 잘 할 수 있는 걸 발견해라. 그리고 창피해하지 마라. 그 뭐냐면 내가 지금 대기업 다니는데 택시기사를 해. 창피하지 마라라는 거죠. 저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또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주변에 얘기해요. 택시기사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 그거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려는 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창피하게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거기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고 즐겁게 하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생계잖아요. 생계가 중요하지 않으면 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생계고 생계수단에서 노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창피하면 안 된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물론 돈도 많고 돈이 없어도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충분히 어디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일 찾아가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전체의 10%도 안 되는 일부라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런 냉정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히 어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정말 트라이를 해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매월 25일 날 사실은 회사 때려치고 내가 뭘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매달 또 25일날 월급 들어오면 또 새로운 약을 먹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이런 그 약에 약간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걸 직접 부딪히고 겪고 마음을 다잡고 가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들은 이런 준비, 그러니까 결국은 냉정한 현실파, 그 다음에 그 자기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든 선택하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있으면 향후 미래를 고민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그런 친한 사람과 얘기를 해야지 겉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의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넓은 인간관계?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결국 인생을 마감할 때는 자기 가족과 친구 한두 명만 남는다. 이런 말씀도 누가 하셨는데 미래를 위한 고민에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50대, 40대 후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S 기업의 한 땡땡 팀장님 오늘 출연 오늘도 역시 대박 날 영상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팀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